네, 약속한 3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레카 통계화 분석, 상시교육 온라인 설문조사 파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 진행을 맡은 유레카 통계화 분석의 현대승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 혹시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실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은 잘 들린다고 답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금일 교육 실습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 왼쪽 하단에 보이는 이 URL과 임시 아이디, 교육용 아이디 참고하셔서 다들 유레카의 접속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선생님들이 접속하시는 동안 간단한 안내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상시교육 일정에 관한 안내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레카 상시교육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그리고 넷째 주 목요일 총 2회 상시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에는 설문조사 파트를, 넷째 주 목요일에는 통계 분석 파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일 교육은 설문조사 파트이고 만약 통계 분석 파트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4월 20일에 있는 상시교육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은 약 1시간 동안 조금 속도감 있게 실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교육 따라오시다가 조금 놓치시는 부분이나 혹은 다시 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금일 교육 영상을 녹화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교육이 끝난 후에 선생님들의 메일로 발송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교육 다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교육 종료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질문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답변 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교육의 흐름이 끊길 수가 있어서 질문은 교육 종료 후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육을 마친 후에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다들 저희 만족도 조사 한 번씩 참여해 주시고 소정의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서 유레카 홈화면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들 로그인은 하셨을까요? 혹시나 아직까지 로그인 못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URL과 교육용 임시 아이디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로 올라갔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올려드린 URL과 임시 아이디 참고하셔서 유레카 접속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유레카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셨다면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처럼 땡땡님 접속을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실 텐데요. 이 문구까지 확인하셨다면은 선생님들께서 정상적으로 유레카에 접속을 하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린 임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을 위해서 임시로 열어둔 아이디이고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이용하실 때에는 유레카 홈화면 하단으로 조금 내려오시면은 우측에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에 있는 게시물, 지역별 로그인 방법, 게시물을 참고하셔서 선생님들이 소속되신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유레카 상시교육 온라인 설문조사 파트 교육 진행할 텐데요. 자, 오늘 교육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의 반응을 일일이 살피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카메라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카메라를 켜주시면은 제가 선생님들의 카메라 보면서 교육 속도 그에 맞춰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육이 시작됐기 때문에 비디오를 켜고 교육을 진행해 볼 건데요. 카메라 있으신 선생님들은 카메라 켜주시고 만약에 카메라가 없으시다. 그런데 교육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다 하시면은 채팅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채팅창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속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들 로그인은 하신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상시교육 온라인 설문조사 파트에서는 유레카에서 어떻게 설문조사에 접근하는지 방법과 또 설문조사를 직접 등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설문항도 직접 만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배포해서 응답을 받아보고 또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레카에서 설문조사에 접근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레카 홈 화면에 두 번째 버튼인 설문조사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시면은 지금처럼 교육과정 평가용, 연구용 업무용, 수업 실습용, 교직원 인증 4가지 하위 메뉴 버튼이 나타날 텐데요. 저희 설문조사는 이렇게 각각 하위 메뉴별로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각 게시판 모두 기능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가장 첫 번째, 이 교육과정 평가용 게시판에서는 교육과정 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설문항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평가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만드신다 하시면은 첫 번째 교육과정 평가용 게시판에 설문조사를 등록하셔서 구축된 설문 DB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교육과정 평가에 관련된 설문항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연구용 업무용 게시판과 수업 실습용 게시판은 각각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교직원 인증 설문조사 게시판은 특별한 기능이 한 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만들면은 응답을 하는 응답자들이 응답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교직원 인증인 EPKI 인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시는 경우 네 번째 이 교직원 인증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등록하셔서 배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설문조사를 직접 한번 등록을 해볼 건데요. 저희는 오늘 교육이기 때문에 세 번째 있는 이 수업 실습용 게시판으로 가서 직접 설문조사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수업 실습용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수업 실습용 게시판으로 넘어오시면은 이렇게 다른 유레카 이용자들이 등록해 놓은 설문조사 게시글들이 보이는데요. 게시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문조사 게시글을 등록하면은 추후에는 점점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설문조사 게시글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내가 등록해 놓은 설문조사 게시글을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떡하나 보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 제가 다른 사람이 만든 설문조사 게시글을 열람하기 위해 이렇게 해당 게시글 클릭을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비밀번호는 설문조사 등록 시에 설정할 수 있는 비밀번호인데요. 해당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관리자만이 설문조사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설문조사 등록을 위해서 하단으로 쭉 내려와서 빨간색 등록하기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칠판 모양의 화면이 나타나고 각각의 조사 개요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칸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이 칸 하나하나씩 입력해 가면서 어떻게 입력을 하면 되는지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 교육 속도 괜찮으실까요? 교육 속도 너무 빠르면은 빠르다, 느리면 느리다 채팅창 통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 속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한번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입력해야 될 항목은 바로 조사자입니다. 이 조사자에는 말 그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죠. 저는 제 이름인 현대승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 조사자에 성함이 아니라 소속되신 기관의 명칭을 적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 기관 명칭보다는 이름을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유레카 설문조사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등록한 설문조사 게시글을 찾기 위해 이 조사자 명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때 기관 명칭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해당 기관에 소속된 모든 설문조사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명칭보다는 조사자에는 조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실제 성함을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관리자 비밀번호인데요. 이 관리자 비밀번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문조사 게시글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자 비밀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번호는 타인과 공유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저는 오늘은 교육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숫자 4자리로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메일과 연락처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입력하게 되는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는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응답자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만약 응답자가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 이메일과 연락처를 보고 문의사항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로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제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사 기간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조사 기간은 우측에 빈 칸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캘린더 형태로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고 또 그 바로 우측에 있는 콤보 박스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간까지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인 4월 6일 00시부터 내일인 4월 7일 23시 59분 59초까지로 조사 기간을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사명을 입력해 줘야 하는데요. 조사명은 말 그대로 설문조사의 명칭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간단하게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라고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조사명 우측에 보시면은 조사명 비공개라는 체크박스가 보이실 겁니다. 만약 이 조사명 비공개 체크박스에 지금처럼 체크를 하게 된다면은 유레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분들이 내가 만든 설문조사의 명칭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명칭을 볼 수 없고 단순히 이 게시글은 조사명 비공개 게시글입니다 라고만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 내가 만든 조사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조금 꺼려진다 그러시다면 지금처럼 조사명 비공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해제를 하고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명입니다. 이 기관명에는 소속되신 기관의 명칭, 학교 이름이나 교육청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제 소속 기관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사 소개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조사 소개는 대체로 이 조사는 어떤 조사이고 어떤 목적으로 실행이 되고 응답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응답자들의 응답은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는지 등등의 내용을 적어주시는
항목판입니다. 이 조사 소개는 응답자들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가장 처음 접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오늘은 교육 연습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유레카 상시교육 설문조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고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 소개까지 입력을 하셨다면은 조사 개요에 대한 항목들은 모두 입력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설문지의 디자인을 정할 수 있는 테마,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조사 옵션들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먼저 설문지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는 테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 선택, 우측에 보이는 빨간색 테마 선택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10가지의 테마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테마를 선택하시고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테마 선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앞으로 만들 설문지가 해당 테마로 꾸며지게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테마가 마음에 들지 않고 단순히 색상만으로 설문지를 꾸미고 싶다. 그런 경우 바로 하단에 있는 이 테마 색상 선택에서 빈칸을 클릭해서 원하시는 색깔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만들 설문지가 앞서 선택한 테마가 아닌 지금 이 색상으로만 꾸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처럼 테마와 테마 색상 두 가지 다 모두 설정이 되어 있다면은 먼저 테마 색상이 우선적으로 설정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설문조사의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설정들인데요. 먼저 조사 대상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없음, 기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조사 대상을 교직원으로 둔다고 해서 교직원만 응답할 수 있고 학생이나 학부모가 응답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대상을 설정을 해도 모두 응답이 가능하지만 굳이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느냐? 그 이유는 동일한 조사를 학생 대상으로 한 번, 학부모 대상으로 한 번, 혹은 교직원 대상으로 한 번 이렇게 반복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서 지금처럼 조사 대상을 구분해 놓은 것이지 조사 대상을 설정한다고 해서 해당 대상만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없음으로 두고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응답 및 중복 검증입니다. 이 중복 검증 기능은 설문조사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요. 지금처럼 없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동일한 사람이 하나의 설문조사에 계속해서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복 검증은 가급적이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중복 검증 방법으로는 이메일 주소, 학번, 사번, IP, 그리고 기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IP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용 IP로 묶여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교내에서 설문조사를 배포하고 응답을 받는다, 혹은 공용 카페나 대형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공간에서 설문조사를 배포하고 응답을 받는 경우 가장 첫 번째로 응답자가 응답을 하고 두 번째 응답자부터는 그 응답이 IP가 공용 IP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인식되어서 응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IP보다는 이메일 주소나 학번, 사번 혹은 기타를 이용해서 중복 검증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타를 이용해서 중복 검증을 한번 받아볼 건데요. 오늘은 선생님들의 휴대폰 번호 뒷 4자리로 한번 응답을 중복 검증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번호 뒷 4자리는 모두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예시도 함께 친절하게 적어주었는데요. 지금 휴대폰 번호 뒷 4자리 같은 경우는 모두 숫자 4자리이기 때문에 예시를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지만 만약
추후에 선생님들께서 휴대폰 번호 뒷 4자리가 아니라 그냥 휴대폰 번호 전체로 중복 검증을 받는다고 할 경우 어떤 분은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사이에 하이픈을 넣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스페이스바를 치는 분도 계실 거고 점을 찍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숫자로만 입력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동일한 번호를 입력한다고 해도 어떤 분은 하이픈을 넣고 어떤 분은 점을 넣고 어떤 분은 그냥 숫자로만 입력하게 되면 동일한 번호라도 중복이 아니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예시를 함께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접근 제한인데요. 접근 제한 있음으로 설정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응답자만이 설문조사에 응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접근 제한을 두신다면은 응답자들에게도 반드시 이 비밀번호를 함께 배포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없음으로 두고 계속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설문항 번호 표시입니다. 설문항 번호 표시, 지금처럼 표시로 체크되어 있다면 앞으로 만들 설문항에 자동으로 문 1, 문 2, 문 3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만약 선생님들께서 문 1, 문 1-1, 문 2, 문 2-1 이런 식으로 속문항을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표시 안함에 체크를 해주시고 질문명에 문항 번호까지 직접 수기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설문지 공개 여부입니다. 설문지 공개 여부, 지금처럼 공개로 체크되어 있다면 유레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다른 이용자분들이 내가 만든 설문지를 참고 목적으로 열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내가 만든 설문지가 다른 사람들의 연구나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공개를 선택해 주시고 원치 않으시면 비공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설문지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거나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참고 목적으로 열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나 비공개 여부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인 설문지 응답수 제한입니다. 설문지 응답수 제한. 쉽게 말해서 선착순으로 응답을 받겠다는 의미인데요. 제한 있음을 체크하고 옆 칸에 구체적인 숫자를 입력하게 된다면 해당 숫자만큼만 선착순으로 응답을 받고 다음부터는 응답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처럼 숫자 100을 입력했다면 선착순으로 100명까지만 응답을 받고 101번째부터는 응답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저는 이 설문지 응답수 제한도 제한 없음으로 두고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개요 정보와 디자인 그리고 옵션까지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하단에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다들 여기까지는 혹시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너무 빠르거나 느리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신 것 같아서 다 같이 등록하기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록하기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칠판 모양의 화면에 저희들이 앞서 입력했던 개요 정보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설문조사를 배포할 수 있는 URL들과 QR코드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조사를 등록을 해보았는데요. 자, 설문조사 등록을 했다고 끝이 아니죠. 바로 설문항을 한번 만들어 볼 것입니다. 설문항 만들기 위해서는 이 칠판 모양의 관리자 화면에서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설문조사 관리 탭이 보이실 텐데요. 그 중에서 설문지 관리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만들기 수정 버튼을 통해서 설문항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만들기 수정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수정 버튼 누르게 되면은 설문항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 유레카에서는 총 6가지의 설문학 유형과 또 2가지의 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문학 유형은 단일 선택형, 복수 선택형, 매트릭스형, 척도형, 우선순위형, 서술형 이렇게 총 6가지가 있고 부가 기능으로는 주성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첫 번째 설문조사 게시판인 교육과정 평가원 게시판에는 교육과정 평가에 주로 이용되는 설문항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도 이렇게 교육에 이용하기 위해 설문 DB를 마찬가지로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설문항 유형과 2가지의 부가 기능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설문항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설문항 유형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한 문항 설명과 예시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설문조사 만드실 때도 보다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 단일 선택형 문항, 가장 많이 설문조사에 이용되는 문항 유형인데요. 이 단일 선택형 문항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선택형 문항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질문에 여러 개의 보기 중 응답자가 하나의 보기만 선택할 수 있는 문항 유형입니다. 자, 단일 선택형 문항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질문명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질문명부터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선생님들의 성별을 한번 여쭤볼 건데요. 기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명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이때 이 질문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글꼴이나 크기, 색상 등을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필수 여부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필수 여부에는 필수와 선택,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필수의 경우 해당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모든 응답자들이 해당 설문항에 반드시 응답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이 바로 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선택 같은 경우는 응답자들이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능인데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를 만들 때 모든 문항을 선택으로 필수 여부를 설정하셨다. 그런 경우는 응답자들이 모든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응답 완료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설문조사 응답은 받았지만 실제로 쌓이는 데이터는 하나도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선택보다는 이 필수 여부는 필수로 놓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앞선 특정 문항, 특정 보기에 응답한 응답자들만 응답을 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기능인데요. 이 조건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수 여부는 필수로 두고 보기 디자인 역시 이렇게 색상이나 형태, 크기 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내용을 입력해야겠죠? 자, 성별에는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2가지 성별을 이용하기 때문에 숫자 2를 입력하고 우측에 있는 보기 입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력한 숫자만큼 보기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타났는데요. 저는 가나다 순서대로 보기 1번에는 남자, 2번에는 여자라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보기를 하나 더 늘려서 보기 3을 만든 후에 이 기타라는 보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선생님들 설문조사를 진행하시거나 혹은 설문조사에 응답하실 때 이 기타 보기 같은 경우는 해당 기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쓸 수 있는 칸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칸을 구현하는 기능이 바로 이 우측에 있는 자유응답형 추가인데요. 해당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은 기타 보기를 선택한 응답자들이 그 기타가 무엇이었는지 적을 수 있는 칸이 함께 생성이 돼서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수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은 가장 밑에 있는 빨간색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성별을 묻는 단일 선택형 문항이 완성이 되었고, 첫 번째 보기 남자, 두 번째 보기 여자, 세 번째 보기 기타, 그리고 그 기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적을 수 있는 칸까지 함께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일 선택형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복수 선택형 문항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복수 선택형 문항은 단일 선택형 문항과 다르게 여러 개의 보기 중 한 개의 보기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보기, 즉 복수의 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설문항 유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수 선택형 문항도 버튼을 클릭해서 질문명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으로는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동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다음 중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두 개 선택해 주세요. 라고 질문명을 한번 입력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기본 상태로 생략하도록 하고 보기 내용부터 바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5가지 정도의 보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강아지, 두 번째로는 고양이, 그리고 세 번째 호랑이, 그리고 네 번째는 코끼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제가 보기에 포함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기 5번은 아까처럼 기타로 만들고 자유응답형 추가에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까지 입력하셨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복수 선택형 문항이죠. 복수 선택형 문항은 선택 방식을 지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선택 방식에는 제한 없음, 최대 선택, 최소 선택, 정확 선택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제한 없음은 말 그대로 선택 방식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최대 선택은 지금 있는 5가지의 보기 중에서 최대 몇 개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다. 반대로 최소 선택은 최소 몇 개 이상은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정확 선택 같은 경우는 2개면 2개, 3개면 3개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저는 질문명에 이렇게 2개 선택해 주세요라고 딱 정확하게 언급을 해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확 선택으로 하고 또 개수도 2개로 설정을 한 후에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음 중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복수 선택형 문항이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 기타 보기에는 자유응답형 추가란까지 함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수 선택형 문항 같은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들께서 저희 유레카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를 등록하고 또 응답을 받은 경우는 저희 이스탯 3.0을 통해서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통계 분석도 바로 진행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 선택형 문항으로 응답을 받은 경우는 기본적인 빈도와 백분율은 제공이 되지만 추가적인 통계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추후에 다른 추가적인 통계 분석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이 복수 선택형 문항보다는 바로 복수 선택형 문항과 유사한 이 우선순위형 문항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 우선순위형 문항 같은 경우 복수 선택형 문항과 비슷하게 여러 개의 보기를 선택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1순위가 무엇인지 2순위가 무엇인지 지정을 해서 응답을 할 수 있는 문항이 바로 이 우선순위형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선순위형 문항도 이 복수 선택형 문항과 동일한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형 문항 버튼을 클릭하시고 질문명 동일하게 다음 중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우선순위형 문항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2개만 선택해 주세요. 라고 질문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필수 여부와 보기 디자인은 생략하도록 하고 보기 내용도 아까와 동일하게 5가지로 첫 번째 강아지, 두 번째 고양이, 세 번째 호랑이, 그리고 네 번째는 코끼리였죠.
그리고 5번째 보기는 기타의 자유응답형 추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명에 이렇게 2개라고 언급을 해두었기 때문에 순위 개수 지금처럼 2개로 설정을 하고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복수 선택형 문항과 유사한 문항이 생겼지만 구체적으로 1순위가 몇 번인지 2순위가 몇 번인지 선택할 수 있는 우선순위형 문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우선순위형 문항은 추후에 다른 추가적인 통계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통계 분석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은 이 복수 선택형 문항보다는 우선순위형 문항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는 지금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실까요? 오늘은 카메라를 켜주신 선생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의 반응을 짐작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들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한번 설문화 몇 가지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들어 볼 문항은 바로 3번째에 있는 이 매트릭스형 문항인데요. 이 매트릭스형 문항 같은 경우는 다수의 세부 문항을 동일한 척도로 측정할 때 사용하는 표 형태의 설문항 유형입니다. 마찬가지로 매트릭스형 버튼을 클릭해서 질문명부터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각 4계절 중에서 어떤 계절을, 각 계절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묻는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계절을 얼마나 선호하시나요? 질문명을 이렇게 입력하고 세부 질문부터 바로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4계절이기 때문에 숫자 4를 입력 후 1번부터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까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계절들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측정해 줄 척도를 만들어야겠죠. 척도는 3점, 5점, 7점 등 다양한 척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5점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5점 척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전혀 선호하지 않음, 2번 선호하지 않음, 3번 보통, 4번 선호함, 5번 매우 선호함. 이렇게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부정에서 긍정순으로 5점 척도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부정에서 긍정순으로 5점 척도를 구성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척도 같은 경우 단순히 전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고 몇 퍼센트, 그리고 또 보통이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빈도와 비율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보기 1번 전혀 선호하지 않음을 1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기 5번 매우 선호함을 5점으로 두고 평균을 구해서 평균 선호도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평균 선호도를 산출할 때 부정에서 긍정순이 아니라 반대로 긍정에서 부정순으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평균을 산출하기 위해 역코딩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한번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1번에서 5번까지 부정에서 긍정순으로 척도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 완료하셨다면 하단에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계절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묻는 매트릭스형 문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서술형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서술형 문항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응답을 자유롭게 구체적인 텍스트로 입력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 바로 이 서술형 문항입니다. 자, 서술형 문항도 마찬가지로 버튼을 클릭해서 질문명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의 가장 마지막에 건의사항이나 또 추가적인 조언 같은 것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의 마지막에 있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즉 없다면은 작성을 안 해도 되겠죠. 그런 경우는 필수 여부를 선택으로 두게 되면은 건의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응답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이런 경우 필수로 두고 응답을 받는다면은 건의사항이 없어도 반드시 몇 글자 이상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자가 상당히 귀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장 마지막 건의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필수 여부를 선택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건의사항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겁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명을 입력하고 저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이 궁금하기 때문에 필수 여부를 필수로 두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응답 유형 같은 경우 응답이 길어질 것 같다면 장문응답형, 짧아질 것 같다면 단문응답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음식의 이름의 경우 그렇게 긴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단문응답형으로 두고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자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묻는 서술형 문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전에 교육과정 평가용 게시판에 있는 설문 DB를 제가 이 교육 실습용 게시판에도 구축해 두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설문 DB 이용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문 DB도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사전에 구축된 다양한 설문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운데에 보이시는 검색바에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원하시는 설문항을 찾아보실 수도 있고 또 그 바로 좌측에 있는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설문항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키워드로 지역사회라는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검색 버튼 누르고 검색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지역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설문항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설문항이 있다면 좌측 구분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 가장 우측에 척도를 3점으로 할지 5점으로 할지 선택을 해주신 후에 상단에 와서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해당 설문항 등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하기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지역사회와 연계된 봉사활동 계획은 수립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설문항 DB에 있던 설문항이 바로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설문 DB에 있던 설문항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저희들이 직접 만든 설문항과 똑같이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정을 완료하신 후에는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수정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진짜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요즘 이 유레카 설문조사 게시판을 이용해서 단장 선거나 혹은 투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선거 관련된 문항 만드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 선택형 문항 들어가서 질문명부터 입력해 볼 건데요. 저는 반장 선거, 누가 반장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묻는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후보 중 누가 반장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묻고 이번에는 조금 특별하게 이 질문명 아래쪽에다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 겁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PC에 이미지 파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따라해 보셔도 좋고 이미지 파일 없으시다면 제가 지금 하는 과정을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는 상단에 보이는 깃발 표시에 바로 우측에 있는 이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 후
업로드 탭으로 넘어가셔서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저는 사전에 이미지를 한 개 준비를 해왔는데요. 바탕화면에 네, 제가 반장선거 이미지를 따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당 이미지를 열기로 불러온 후 반드시 아래쪽에 있는 이 서버로 전송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해당 버튼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미지를 서버에 업로드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사이즈도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신 후에 우측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사전에 준비한 이미지가 이렇게 질문명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렇게 질문명 이미지에 기호 1번, 2번이 있다 해도 선택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보기도 똑같이 기호 1, 도라에몽, 기호 2, 노진구 입력을 완료한 후 저장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다음 후보 중 누가 반장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이미지가 같이 보이고 해당 보기를 통해서 반장을 투표할 수 있는 투표 혹은 선거 문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설문항들을 만들어 보고 또 설문 DB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설문지 이미지를 넣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이제 설문지를 배포하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배포하기 전에 설문지가 잘 만들어졌나 검토를 해야겠죠. 이렇게 설문지 쭉 검토하시다가 수정사항이 있으시다. 그런 경우 우측에 있는 이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설문항 만들 때와 똑같이 수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설문항의 순서를 변경해야 한다. 그런 경우는 이 순서열에 있는 숫자를 통해서 원하시는 위치로 설문항 순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린다고 했죠. 자, 저는 이 두 번째 어떤 동물을 좋아하는지 묻는 복수 선택형 문항에 조건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의 수정 버튼을 통해서 필수 여부를 조건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그리고 어떤 문항, 어떤 보기에 조건을 걸지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앞선 성별을 묻는 문항에서 성별이 남자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만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싶은데요. 그런 경우 non-selected를 클릭해서 앞선 문항, 이 두 번째 문항이기 때문에 앞선 문항은 성별을 묻는 문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 문항을 클릭해 준 후 그 중에서 남자라고 응답한 응답자만이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 후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필수 여부가 필수가 아닌 조건으로 바뀌게 되고 P1 첫 번째 문항에 A1 첫 번째 보기를 응답한 응답자만이 해당 문항에 응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지금처럼 조건을 부여한 후에 설문항의 순서를 변경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순서 변경 시 기존 필수 항목에 조건이 있을 경우 해당 설문지의 모든 조건은 삭제됩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무시하고 순서를 변경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필수 여부가 다시 필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조건이 들어간 문항을 만드실 때에는 가장 마지막에 조건을 부여해 주시고 순서나 다른 오탈자나 그런 것을 모두 다 확인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조건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순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도록 하고 이제 이 창은 설문항을 모두 만들었으니까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문항까지 작성을 완료했다면 이제 설문지를 배포해야겠죠. 설문지 배포하는 방법으로는 이 단축 URL과 바로가기 URL 그리고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URL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다들 잘 활용을 하시는데 QR코드의 경우 잘 활용하시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먼저 PC에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혹은 이미지 저장, 사진 저장 등의 버튼으로 이 QR코드를 저장해 줍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QR코드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한 QR코드를 한번 공문에 삽입해 볼 건데요. 선생님들 공문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프로그램 한글이죠. 한글에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글 파일을 열어주시고 바탕화면에서 찾으시고자 하는 QR코드, 네, 이쪽에 저장이 되었네요. 이 QR코드를 클릭해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한글에 드롭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QR코드가 한글 파일에 삽입이 완료되었고 당연히 크기도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QR코드도 쉽게 선생님들께서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 형식으로 손쉽게 삽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QR코드로도 손쉽게 응답 받아볼 수 있다는 것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한글은 다시 닫아주시고 저는 이제 응답을 한번 받아볼 건데요. 응답 QR코드가 아니라 저희는 온라인 채팅창이 있기 때문에 이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줌 채팅창에 응답하실 수 있는 URL 올려드렸는데요. 해당 URL 접속하셔서 응답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해주시면은 그 결과 어떻게 보면 되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3시 51분인데요. 3분 후인 3시 54분까지 한번 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응답 완료하셨다면 채팅창에 응답 완료라고 답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채팅창 URL 들어가셔서 응답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응답을 해주시는 동안 실시간으로 몇 분이나 응답을 해주셨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2분이나 응답을 완료해 주셨네요. 네, 생각보다 응답해 주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54분이 아니라 53분까지만 한번 응답을 받아보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답 감사드립니다. 네, 벌써 10분이나 응답을 해주셨네요. 자, 벌써 10분이나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교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문조사 관리 탭에 응답자 현황에 가시면은 실시간으로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이 응답자 수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한 응답자 현황 확인이 가능한데요. 자, 여기 휴대폰 번호 뒷 4자리라고 써 있죠? 저희가 중복 검증을 휴대폰 번호 뒷 4자리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 뒷 4자리가 3859이신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응답자 현황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해 보실 수도 있고 만약 응답을 잘못 받으셨다면 응답 내용 삭제나 응답 전체 내용 삭제를 통해서 응답을 삭제하고 다시 응답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응답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은 저희 유레카 측 서버에서도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응답 내용 삭제는 반드시 신중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총 11분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이제는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결과는 응답자 현황 바로 위쪽에 있는 결과 분석의 통계 분석하기 버튼을 통해서 결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만든 문항 1번 성별을 묻는 문항이고 보기는 남자, 여자, 그리고 기타 그리고 해당
보기에 몇 명이 응답했고 그 비율은 몇 퍼센트인지까지 나타나게 되고 또 각 문항마다 그래프가 자동으로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위쪽에 오른쪽 세 줄 표시를 통해서 저장을 해보실 수도 있고 해당 조사의 그래프를 이 그래프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모두 다운로드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지만 만약 원 그래프로 변경하고 싶으시면 이 원 그래프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원 그래프로 변형된 형태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분께서 응답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남자이신 선생님은 3분, 여자이신 선생님은 8분이네요. 그리고 기타 보기를 응답해준 응답자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만약 이 기타 보기에 응답을 했고 그 기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입력까지 하였다면 이 빨간색 응답 확인 텍스트를 클릭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항. 다음 중 선생님께서 좋아하는 동물 2가지 묻는 복수 선택형 문항이었죠. 자, 역시나 오늘도 강아지가 10분으로 가장 많고 오늘은 또 기타 응답을 해주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시네요.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원숭이를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한 분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우선순위형 문항이었죠. 강아지가 1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고양이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각 계절을 얼마나 선호하는지 묻는 매트릭스형 문항이었는데요. 자, 봄 같은 경우 매우 선호함이 5분 계시고 여름은 매우 선호함이 2분, 가을은 매우 선호함 5분, 그리고 겨울은 매우 선호함이 1분밖에 안 계시네요. 아무래도 봄, 가을처럼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선생님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묻는 서술형 문항이었죠. 서술형 문항의 응답 내용, 이 초록색 응답 내용 확인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쌀국수, 잡채, 김밥, 일식, 김치찌개, 그리고 단순히 밥이라고 적어주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국수나 감자탕, 아이스크림, 또 밥과 국밥이죠. 네, 국밥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운탕 등등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6번째 문항은 이제 저희 설문 DB에서 가져온 문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마지막 문항인 반장 선거로 누가 반장이 되었으면 좋았을지 선생님들은 누구를 뽑아주셨을지 한번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도라에몽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반장으로 당선이 되었네요. 자, 이렇게 결과를 한번 쭉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몇 명이고 몇 퍼센트인지 빈도와 비율이 제공되는데요. 이 빈도와 비율 바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는 방법은 화면 좌측 상단에 이 회색깔 빈도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버튼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엑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됩니다. 바탕화면으로 가서 해당 엑셀 파일 열어보게 되면은 먼저 이렇게 호환성에 관련된 경고 문구가 뜨는데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상적으로 파일이 열립니다. 저것은 형식에 관한 경고 문구이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엑셀 파일이 곧 열릴 텐데요. 네, 이제 열렸네요. 자, 지금처럼 빈도표 버튼을 통해서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게 되면은 저희들이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또 빈도, 비율, 그리고 질문명과 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응답형 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엑셀 파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도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빈도표를 활용해서 중간 보고자료로 이용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능을 설명드리자면 빈도표 우측에 원자료와 코드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2가지 버튼도 모두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바탕화면에 한번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운로드된 원자료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 파일이고 처음에 파일을 열게 되면은 보안성에 관련된 경고 문구가 뜹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상 없이 파일 여실 수가 있는데요. 이 원자료 파일의 경우 응답자들의 응답을 이렇게 숫자로 부호화해서 기록한 파일을 원자료라고 합니다. 자, 이 원자료의 형태를 짧게 한번 살펴보면은 가장 첫 번째 행에는 지금처럼 변수명이 설문항명이 텍스트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행부터는 서술형 문항이 아닌 이상은 응답자들의 응답이 이렇게 숫자로 부호화돼서 기록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퀘션 1, 성별을 묻는 질문이었죠. 성별을 묻는 질문에 보기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3번은 기타였습니다. 자, 첫 번째 응답자의 경우 성별을 1번인 남자라고 응답을 하였고 두 번째 응답자의 경우 성별이 2번인 여자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인 좋아하는 동물을 묻는 문항 같은 경우 첫 번째 응답자이신 분들은 고양이 2번인 고양이와 5번 기타 원숭이를 선호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응답자분은 강아지와 세 번째가 호랑이였죠. 네, 호랑이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원자료의 경우 응답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하단으로 점점 더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만약 질문, 설문항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점점 더 데이터가 쌓이는 형태가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방금 설문조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퀘션 1, 퀘션 2라고 써 있어도 해당 문항이 무엇인지 바로바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질문이 많아지거나 혹은 설문조사를 진행한 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 퀘션 1이 무엇이었고 퀘션 2가 무엇이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아까 같이 다운로드 받은 이 코드북 파일인데요. 마찬가지로 코드북 파일도 열게 되면은 네, 경고 문구가 뜨는데 무시하시고 바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코드북 파일은 쉽게 말해서 이 원자료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가 편할 겁니다. 네, 지금 파일이 열렸는데요. 자, 퀘션 1. 아까 원자료에서 봤던 이 퀘션 1이 질문이 무엇이었고 보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서술식이 포함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까지 모두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원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신다면은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드북도 반드시 함께 다운로드 받아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원자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이 원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은 SPSS나 또 SAS 등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계 분석을 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이 익숙치도 않으시고 또 통계 분석 프로그램 같은 경우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 유레카에서 설문조사 진행하게 된다면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통계 분석 3.0 버튼을 통해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온라인상에서 즉시 기술 통계량부터 빈도 분석, 교차, 독립표본, 대응표본, 분산, 상관회기 등 다양한 통계 분석 방법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일반 포털 폼에서도 설문조사 많이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포털 폼과의 차이점으로는 엑셀 파일로 빈도표를 제공하고 또 원자료와 코드북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으로 바로 통계 분석이 웹상에서 가능한 이 통계 분석 3.0, 이 스탯 3.0 버튼이 제공된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주에 설문조사 할 일이 있으시다면은 일반 뭐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도 좋지만 저희 유레카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4시 3분인데요. 오늘 시간 1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3분 정도 오버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문조사에 대한 유레카의 모든 기능 설명을 드렸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유레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유레카 홈화면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각각 수업 활용 이용 방법, 설문조사 이용 방법, 통계 분석 이용 방법 각각의 매뉴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매뉴얼 확인하실 수도 있고
만약 지금처럼 텍스트로 된 매뉴얼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다면 상단으로 올라오셔서 유레카 활용 팁에 두 번째 게시물 유레카 동영상 매뉴얼 통하셔서 또 동영상으로도 유레카 이용 방법 쉽게 배워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간 4시 4분인데요. 오늘 유레카 이용교육 설문조사 파트 1시간 동안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할 예정인데 먼저 교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 올려드리는 URL 들어가셔서 만족도 조사 한번 참여해 주시고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물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유레카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유레카 상시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이메일과 연락처는 제 직통 이메일과 연락처이기 때문에 유레카 이용하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해당 이메일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고 질문이 없으시고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린 만족도 조사까지 참여 완료하셨다면은 교육방 바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용하려면은 회원가입 따로 해야 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유레카의 경우 일반 회원가입은 받지 않고 기관 단위로 회원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소속되신 기관으로 회원이 되어 있을 텐데요. 로그인 하시는 방법은 지금 유레카 홈화면에서 하단으로 조금만 내려오면은 유레카 활용 팁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지역별 로그인 방법에 들어가셔서 해당 게시물 각각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계신 지역이 어디실까요? 남비란 선생님께서는 어느 지역에 소속돼 있으실까요? 네, 경북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두 번째 이 경상북도 교육청 연구원으로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신 후에 또 즐겨찾기 설문 및 통계 활용에 배너를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유레카에 로그인 된 채로 접속이 됩니다. 그렇게 유레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전북의 경우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시면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전북은 조금 밑에 있겠죠? 네, 전북 역시 전북 교육 포털로 접속하셔서 교직원 로그인을 먼저 해주신 후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유레카 통계 분석 배너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로그인 된 채로 접속이 됩니다. 네, 만족도 조사에 설문 완료해 주셨다는 답변,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더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고 질문이 없으시고 또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하셨다면은 바로 회의방 나가주셔도 됩니다. 저는 혹시나 질문이 조금 더 있으실 선생님들이 있으실까봐 조금만 더 회의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4시 7분인데요. 4시 10분까지 회의방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그때까지 편하게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교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QR코드 복사하는 부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실습용 게시판에서 아까 만든 설문조사 게시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QR코드를 복사하는 방법은 해당 QR코드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크롬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크롬은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나타나지만 선생님들의 익스플로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뭐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사진 저장, 웨일 같은 경우 이미지 저장 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저장한 후에 바탕화면에 혹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저장을 하셨다면은 이렇게 저장된 QR코드를 바로 한글 파일에
저장된 QR코드를 바로 한글 파일에 쭉 드래그해서 놓아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QR코드 삽입이 가능합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추후에 유레카 이용하시다가 질문 사항 있으신 경우도 지금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언제든지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4시 10분인데요. 더 이상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네, 회의방은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레카 상시교육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